이 3년 동안 같이 잘 지내다가 이제 드디어 얘가 인간처럼 정서적으로 자아를 갖게 되는 게 몇 살이라고 했어요? 아까? 36개월. 36개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36개월이 되면 그때부터는 애가 우리 멤버로서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서 한 인간으로서 돌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리 조직 내에 우리 가정 내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부터 얘를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 컨셉을 잡아야 돼요. 부모님들 어떤 컨셉을 잡아야 되냐면 얘를 계속 왜 취급을 할 것이냐,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냐 컨셉을 잡아서 만들어 나가는 시기가 이제 3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를 애 취급하지 마세요. 애는 분명해요. 얘가 그렇다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하나의 존재로서 얘가 독립해서 하나의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존중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 말을 100% 다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신입사원이 있으면 신입사원은 우리 애기들 말로 이 형성기 36개월 된 애하고 똑같아요. 어느 정도 만들어져는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 신입사원한테 제일 처음에 딱 오자마자 뭐부터 가르쳐요? 화장실은 여기야. 밥 먹는 건 여기서 하면 돼. 컴퓨터는 여기가 키면 되고 여기가 네 자리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려주죠.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합니다. 30대 아이들한테 그런 생활 습관들을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면 자기의 고집이 생겨요. 이 신입사원도 좀 지나면 고집이 생겨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자기가 그 멤버로서 있지만 일은 잘하지 못하는 상태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지 이 신입사원이 일을 잘해요? 일할 때도 하나하나 야 내가 하는 거 따라서 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봤지? 너도 이렇게 해. 옆에서 정말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죠. 이렇게 알려주면서 얘를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근데 내가 알려준다고 해서 얘가 내 종속물은 아니죠. 자식을 생각할 때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얘를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고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거 맞지만 얘를 종속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되게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종속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얘가 내 말 안 들으면 되게 화가 나요. 그리고 얘 의견을 무시하게 돼요. 얘 의견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얘 자존감은 낮아져요. 그래서 이 36개월이 되고 나면 가정 내에서 뭘 하냐면 얘를 어떤 식으로 가이드를 할지를 혼돈이 오기 전에 규범을 잡아야 돼요. 제가 썼던 방법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4살 때 하나는 5살, 하나는 7살 때 얘네들한테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집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해. 애들한테 그랬어요. 규칙이 필요해. 규칙이 필요해서 이런 규칙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들이 TV라든지 휴대폰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이거 애들 발달에 되게 안 좋은 거 아시죠? 네. 원래 애들 도덕성 발달에 TV만큼 나쁜 게 없습니다. 왜냐면 TV를 보면서 뭐 1박 2일이나 뭐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박 2일만 봐도 나만 아니면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도덕성 발달에서도 책에서는 올바른 걸 가르쳐 주지만 예능에서는 올바른 거와 관계없이 재미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예능이든 TV를 보는 거는 도덕성 발달에도 안 좋고요. 그리고 뇌 발달에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TV랑 스마트폰이랑 컴퓨터를 하면 머리에는 좌뇌라는 게 있고 우뇌라는 게 있어. 그래서 자꾸 TV만 보고 그러잖아? 그러면 TV가 화면이잖아. 그치? 그러면 좌뇌를 안 쓰고 우뇌를 쓰게 돼. 두 개 중에 하나만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빵 터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빵 터져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을 하면 애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TV랑 이 스마트폰을 안 봤으면 좋겠어. 이게 내가 얘기하는 규칙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TV를 안 봤으면 좋겠는데 요거를 보지 않는 대신에 네가 나가서 놀아도 되고, 그리고 네가 책을 읽어도 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뭐 하나를 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너 TV 보지 마, 그리고 공부해. 그러면 얘한테 뭘 한 거예요? 선택의 권한 줬어요, 안 줬어요? 너 TV 보지 마, 너 TV 보지 마, 책 읽어 그 시간에. 그럼 선택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주지 않은 거예요. TV 보지 마, 이거는 하지 말고 나머지 시간에 네가 뭘 하든지 네 맘대로 해. 그게 네 몸을 해치는 거나 남을 해치는 게 아니면 괜찮아. 나가서 놀아도 돼.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걸 많이 줘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선택을 해요. 우리도 원래 기본적으로 심리학에서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인간에게. 그래서 세 개 중에 대한 세 개를 주고 세 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이걸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세 개도 부모가 원하는 건 안 돼요. 애들이 원하는 걸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 돼. 아니면 TV나 이거 세 가지는 보지만 대신 나머지 시간에 딴 걸 해도 다 괜찮아. 이렇게 해서 줬어요. 그러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제가 뭘 조건을 달았냐? 첫 번째는 TV, 스마트폰, 컴퓨터는 못한다. 요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 정직하자. 정직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규칙을 지키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예의를 지키자. 세 가지를 딱 정해놨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애들한테 먼저 제시를 하지 않았고, 스마트폰 보지 말자, 이거 약속하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그래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동의를 해요. 4살, 5살, 6살, 7살, 8살, 9살 요 정도 범위 내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 보지 말자. 근데 요거만 해도 얘들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요거를 지키기 어렵죠. 되게 지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혹시 가장 잘 설계된 인센티브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잘 설계된 인센티브가 도박이에요. 뭐냐면 막 계속 시도를 하다가 한 번 걸리면 대박인 거 있죠. 이게 도박이에요. 근데 관리 방식에서 정기적인 관리 방식은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정기적인 관리 방식은 가끔 해도 되는데, 정말 이 친구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으면 비정기적인 관리 방식, 예측하지 못하는 그 관리 방식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성과를 결과에 칭찬을 주더라도 비정기적인 게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발휘합니다. 정기적인 효과는 별로 효과가 발휘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고 나서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 우리 약속 지키자.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자. 그럼 얘네들 약속 못 지키죠. 지나가다가 저는 시간이 되게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무 때나 집에 딱 들어가요. 그래 애들이 막 난리가 나서 당황을 해서 와요. 그러니까 초반에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초반에 애들 잘 지키거든요. 약속을. 한 3달 정도나 2주 정도 지나면 안 지켜요. 그래서 딱 들어가더니 막 당황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뭐 했어? 딱 보니까 TV 본 것 같아. 보면 알아요. TV 봤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 정직해야지. 얘기 한번 해봐봐. 우리 정직하자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네 봤어요. 왜 얘네들이 네 봤어요를 안 하냐면 혼날까봐. 정직하게 얘기했는데 혼을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정직하게 얘기해. 내가 혼내지 않을게 얘기를 하니까 봤어요. 우리 약속했잖아.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을 지키는 건 책임감이야. 약속을 지켜야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정직하게 하자. 이러면서 정직한다는 건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것도 정직한 거고, 앞에서 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키는 건 정직한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정직하게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TV 본 거 갖고 뭐라고 안 할게요. TV 보고 싶으면 풀어줬어요. 일주일에 한 번 네가 보고 싶은 걸로 보게 해줄게.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 러닝맨을 보겠대요. 그래 러닝맨을 보게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또 갔어요. 그랬더니 또 후다닥 소리가 들려요. 얘 둘이서. 그래서 뭐 했어? 딱 보니까 컴퓨터를 했더라고요. 그 느낌이 오잖아요. 컴퓨터 했어? 근데 아니에요. 하다가 우리 정직하자고 했잖아요. 좀 더 쉽게 털어놔요. 컴퓨터 했어요. 안 하기로 했잖아. 그럼 컴퓨터 이제 막아놓는 거죠. 이제 얘가 어떻게 보는지 알려요. 그래서 세 번째 또 갔어요. 그랬더니 또 후다닥 해요. 뭐 했어? 그랬더니 두 번의 정직함에 뭐라고 안 했죠. 세 번째 또 정직하게 얘기해요. TV 봤어요. 너무 당당하게. 봐줄 줄 알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부터 봐주시면 안 돼요. 세 번째부터 봐주시면 안 돼요. 정직하기로 했잖아. 근데 약속을 안 지켰네. 정직한 건 칭찬하지만 약속을 안 지켰잖아. 정직한 걸 훈련을 먼저 시킨 다음에 약속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는 어떻게 발현이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정직 요렇게 큰 거를 얘기를 해놓고 이 행동들이 이런 거야 라고 해줘야 되지. TV 보지 마, 뛰어다니지 마, 이렇게 짜잘하게 행동 갖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뭐 때문에 이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메인으로 규칙을 지켜야 하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치 있죠. 조직, 교육, 이런 것들이 아이들하고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직하긴 했지만 약속은 안 지켰어. 그럼 네가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책임지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잘. 그래서 제가 TV를 보지 않아도 되니 TV만 안 보면 바깥에서 나가 놀아도 괜찮아. 그래서 정말 애들하고 신나게 나가 놀았어요. 동네 애들하고 얼마나 나가 놀았나 몰라요. 진짜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막 뛰어다녀도 뭐라고 안 했어요. 왜냐면 그게 되게 걔네들한테 필요하니까. 그래서 막 나가 놀고 막 하길래 이 친구한테 너가 약속을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니까 책임 어떻게 졌으면 좋겠어? 당연히 애들은 모르죠. 그러면 상과 벌이 명확해야 돼요. 근데 벌이 더 나을까요? 상이 더 나을까요? 상이 나아요. 벌 많이 주는 거 좋지 않아요. 근데 벌 중에서도 지가 좋아하는 거 뺏는 것도 벌이에요. 그래서 너 이제까지 친구들하고 놀러 다닌 거 많이 있었잖아. 그래서 너가 약속을 안 지킨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집에 이제부터 너 지금까지 몇 시까지 놀았던 거 집에 일찍 들어와야 돼. 몇 시까지 들어올래? 그럼 지가 생각을 하다 7시까지 이렇게 자기가 대답을 해요. 시간을 아는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 저 바늘에 어디까지 갈래? 지가 얘기를 해요. 모든 인간 자기가 말을 하잖아요.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자기가 말을 하지 않은 건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몇 시까지 들어올래? 지가 잘못한 것도 알고 7시에 들어올래요 했잖아요. 그러면 그래 7시까지 들어와.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는 시간을 이제 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위험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의는 지키되 어떤 상황에서는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시뮬레이션 좀 보여줬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강아지가 아프다고 하니까 어디 가자고 한다거나, 우리 납치당한 상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어른이 있는 공간으로 가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친구네 집에 가서 놀 수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네 집에 가서 인사하고 들어가라, 이런 기본적인 예의 범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장착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을 줄여가지고 7시에 들어오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렇게 들이고 나서 그거를 지키지 않기 시작할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다시 물어보세요. 7시까지 얼마나 그렇게 일찍 들어올 거니? 물어봐서요. 그랬더니 한 달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일주일만 벌 주려고 했는데 지가 한 달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한 달을 시켰어요. 그러고 한 달을 시켰는데 이제 한 달 뒤에 얘가 어떻게 할까요? 한 달이 만료하기 3일 전에서 일주일 전에 이 약속을 안 지키기 시작해요.
거의 끝날 때가 되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해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책임감이죠. 마무리를 안 짓는 거죠. 그래서 너 마무리 시간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벌써 안 지키면 안 되지? 너 이거 약속 안 지킨 거지? 약속 지켜야지. 그러면 이거 연장되는 거야. 왜? 네가 선택한 벌이잖아? 그래서 연장을 시켰습니다. 연장을 시켰더니 또 한 달이 늘어났어요. 그런 식으로 꼭 일주일 전에 그걸 깨요. 그럼 또 한 달이 늘어나는 거예요. 마무리를 시켜야 돼요. 얘가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온몸으로 배워야 돼요. 얘네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주일씩 늘어나서 들어오는 시간을 정착을 시킨 거죠. 자기가 안 지키면 자기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하게끔 이제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얘가 6살, 7살 때면 이 돈을 훔쳐가요. 돈을 훔치는 게 부모님 여기에서도 훔쳐가기도 하고요. 지갑에서 훔쳐가기도 하고 우리 저금통에서 꺼내가기도 해요. 근데 꺼내가는 거 저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혼내지 않아요. 저금통에서 가져갔니? 네. 정직하게 하자는 게 훈련이 되니까 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훔쳐가는 거는 정직하다고 하는 거죠. 이거 네 물건 아닌데 가져간 건 잘한 거야? 아니요. 지금도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러면 너 이거 얼마 가져갔니? 그럼 얼마 가져갔어요? 이게 막 만 얼마 막 이래요. 애들한테 만 얼마 되게 큰 돈이거든요. 만 얼마 막 이러길래 만 얼마 갖고 만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너 이걸로 가져가 산 거 다 가져와. 그러면 막 딱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이 가져와. 그럼 10,000원 넘거든요. 대충 계산해도. 그럼 그걸로 계산을 해서 너 이거 네 돈 아닌 걸로 샀으니까 이거 네 물건 아니지? 그래서 싹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네가 훔쳤지? 네가 채워넣어. 어떻게 채워넣어요? 얘네 용돈을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채워넣느냐? 집안일을 도왔을 때 돈을 줄 거야. 노동의 대가야. 노동하지 않으면 너는 돈을 못 받아. 그래서 설거지 돕게 하고, 그리고 집안 살림 돕게 하고, 빨래 걸게 하고, 청소를 돕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청소를 도우면 500원씩 주고, 그럼 그거를 저금통에다 넣어서 계속 까게 한 거예요.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래요. 제가 산 거 버렸는데 이거 꼭 채워놔야 돼요? 그럼 채워야지. 네가 잘못한 거잖아. 다 채우게 합니다. 솔직히 다는 안 채웠어요. 한 2만 얼마가 됐었는데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얘네들이 성실하게 하고 나서 탕감은 좀 해줬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는 안 해줘도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것도 힘들고 남의 걸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도 이제 몸소 가르쳐줬죠. 연말이 돼서 이 친구들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정직한 게 네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손해 같아요. 손해 같아요. 왜? 정직하게 하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될 게 자꾸 많아져요. 속이는 게 편해요.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러면 왜 정직한 게 필요한지를 또 설명을 해줘요. 그럼 애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또 애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애들의 습관을 일상생활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잡아주다 보면 애들이 또 바르게 크면 습관이 되게 잘 잡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가 이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규범을 만들었고, 이 규범이 그 아이가 크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냐면 청소년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먹히고 이렇게 해서 습관을 차츰차츰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10살 정도까지는 사실 칭찬 스티커로 먹히는 나이예요. 그래서 칭찬 스티커로 애들을 되게 잘 잡을 수 있는데, 사회생활 할 때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처음 입학을 해서 물어봤었어요. 친구들하고 잘 사귀었니?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내일부터 방법을 알려줄게. 애들 만나면 한 명씩 얼굴 보고 눈 보면서 웃으면서 안녕 그러고 인사해줘. 몇 명을 인사했는지를 가지고 오면 내가 스티커 줄 거야. 10명 인사했어요. 그럼 10명 스티커를 줬어요. 20명 인사했어요. 20명 스티커를 줬어요. 그래서 매일 애들이 친구한테 인사하는 걸, 먼저 인사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친해진 친구 있니?
아니요. 그러면 학교 가서 안녕 인사하고 어제 잘 잤어? 이렇게 한마디 더 물어봐. 스몰 토크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몇 명한테 인사했는지 얘기해줘. 그렇게 해서 스몰 토크 하는 거 알려줬어요. 그런 가운데 상처를 받아요. 왜? 인사 안 받고 간 애들 많거든요. 그리고 인사 안 받고 간 애도 있었어요. 기분 나빴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 애들도 있다라는 걸 그냥 배운 거야, 오늘. 좋은 거 배운 거야. 그런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도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친하게 지내는 애가 생겼어요. 그러면 걔하고 어떻게 또 만나야 되는지, 뭐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잘했어. 칭찬 스티커. 칭찬 스티커가 끝나고 나면 칭찬 스티커를 하면서 한 판이 칭찬 스티커가 10개만 모아서 칭찬 스티커 줄 필요가 없어요. 100개 모아도 돼요. 왜냐면 그거 자체로, 채우는 거 자체로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칭찬을 해줄 때 너 이거 다 했으니까 내가 선물 사줄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되게 나쁜 거예요. 정말 나쁜 겁니다. 왜냐면 아이들의 동기라는 게 이거 과정이 재밌어요. 와 재밌어요 이러거든요. 근데 제일 나쁜 그 보상 방법이 뭐냐면, 너 성적 올려주면 스마트폰 사줄게. 너 성적 올라가면 플레이스테이션 사줄게. 너 성적 올라가면 자동차 게임 기계 사줄게. 뭐 이런 거 있죠. 물건으로 보상하거나 돈으로 보상하거나 상품으로 보상하는 것들이 제일 나빠요. 그러면 얘한테 최고의 얘 보상은 뭐냐면, 완성했다는 게 얘 내면의 최고의 보상이에요. 다만 완성을 끝내고 나잖아요. 한 판이면 50개 완성을 끝나고 나면 칭찬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있는 곳에서 파티를 하거나 칭찬 파티를 하거나 이렇게 쫙 들어올려서 너 진짜 대단한 아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회사가 한 바퀴 돌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방식이라든지 축제 방식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칭찬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도 충분하고, 이 친구한테 칭찬할 때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거 하느라 얼마나 노력했니? 너 이거 하느라 인사도 하려고 네가 먼저 노력했고, 그리고 집안에서 이 설거지랑 이거 하느라 노력했고, 그리고 이거 돈 채우느라 노력했잖아. 그거는 네가 노력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야. 너 그거 하느라 네가 얼마나 참고 얼마나 시간을 보냈니? 그래서 너는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한 아이야. 이 친구가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희생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걸 완성을 했다는 것 자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칭찬을 해주는 것이 충분한 동기부여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생활 습관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주는